지금 행복은 어디서 오나요? 왜 행복하세요?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가고 싶은 길이 좀 분명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지금 나한테 되게 우호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네.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커피니까 분명 많이 사줘야지 내가 노트도 사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게 소비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커피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너를 돕기 위해서 우리 커피를 사준다 이런 식의 구도가 싫다는 거죠. 저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를 저는 시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블랙홀처럼 저한테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피넷 같은 데 가면 사진 찍었다가 막 올려요. 저가 왔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왔던 곳이야. 얘 정도 되는 애가 와가지고 다 테스팅하고 가는 거니까 얘가 믿고 수입해줘. 뭐 이런. 인생이 행복하세요? 요즘에 여기서 커피를 막 뽑고 내리고 이러고 있으면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싶으시다고요? 정말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공간을 갖고 싶었는데 실제 사업으로 치면은 이제 더 확장돼야 되지만 일단은 아직 1년이고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저지르지 않았었으면 저는 계속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밖에도 안 나가고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일이 너무 좋으니까 이 에티오피아에 아직 못 맡아본 커피도 되게 많은데 이 일을 미각을 잃어서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제 인생이 굉장히 우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괴로움도 많았고 이 책이 막 그렇죠. 우울하고 죽고 싶었고 그랬던 네. 순간도 많았는데 그 체험 때문에 지금은 많은 걸 할 수가 있고 행복하다 이 얘기지. 이 일이 왜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왜? 나만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재밌어요. 이게 10몇 년 동안 이제 자료도 많이 들여다봤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저는 거의 지금 생산 빼놓고는 지금 다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생산도 지금 이제 들어가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커피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일한 친구들이 에티오피아가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 그 이르가짜페랑 차 옆에 뭐 진마랑 카파랑 가까워서 여기서 저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길이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디스아바바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길이 도로가 저렇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도 이쪽 잘하는 애들은 이쪽만 해요. 저쪽 잘하는 애들은 저쪽만 하고 이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손에 꼽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저는 이제 뭐 계속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 전문가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망라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일도 많고 왜냐면 저쪽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컨설팅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면도 있고 뭐 이런 NGO 프로젝트 뭐 이 ODA 프로젝트일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는 저 랩실이 없어서 저런 거 막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마의 어떤 공여단체에서 로스터기를 기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 근데 어떤 뭐 독일의 어떤 단체가 저쪽에서 커피 프로젝트를 띄우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시설 같은 게 없대.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우선은 거기 써 내가 그거 쓰게 해줄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일본의 자이카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이번에 독일에서 이런 프로젝트 들어온다 하는데 걔네들한테 로스터기 같이 쓰게 하면 안 돼? 어차피 니네 이거 로스터기 안 돌리면 기름칠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안 될 이유가 없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실제 인포멀한 이런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에티오피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우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 사는 거니까 아낌없이 제가 이제 통역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에티오피아에서 프리패스가 생긴 사람이죠. 다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누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처음 연구할 때는 스텝했는데 지금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장관이 친구면 그 또래 애들이 또 장관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문화부 장관한테 내가 뭐 볼일 보러 갔는데 아는 사람이고 야 저 농업부에 내가 뭐 좀 받아야 돼 서류에 그러면은 야 내 친구 장관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편한 것도 되게 많고. 지금 행복은 어디서 오나요? 왜 행복하세요?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가고 싶은 길이 좀 분명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지금 나한테 되게 우호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적절할 때 사람들이 지금 펑펑펑펑 나오는 그런 경험을 지금 오래 계속 하고 있고
뭐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팀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이게 든든한 거죠. 지금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에서 이 집은 다른 데보다 비싸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값어치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값어치 한다 하는 분들이 제 고객이거든요. 제 고객 페르소나는 그분들이에요. 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일을 할 거라서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만큼 담은 거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던 일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어서 신났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석사도 2개나 하고 박사도 하고 계속 교수하면은 그래도 뭐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름 안정적인 자리일 거라고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신 거예요? 학교가 저한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누구를 설득하거나 이런 거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말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일본도 영국도 대학에서 저한테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얘가 계속 학계에 남아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근데 제가 여러 두드렸는데 아니다 여기는 한국 안에서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나는 연구일도 계속 하고 싶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회사를 또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뭐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그런 대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내가 뽑아서 내가 열심히 커피를 팔아 그 돈으로 정말 안정적인 연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나처럼 막 이렇게 헤매지 않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연구 주제로 헤매야 되는데 막 쓸데없이 막 다른 걸로 막 헤매는 거야. 비합리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제도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내가 환경을 만들어서 그냥 연구할 수 있게 사실은 학문 시스템이 그 나라의 국격과 그 수준을 너무너무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나 영국같이 큰 나라들은 정말 작은 분야 하나하나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이미 연구자들도 많이 있고 그것만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한국은 사실 실용 학문은 많이 발달한 편인데 순수 학문까지 서포트하는 시스템이나 학계 문화 자체가 안 돼서 여기는 사실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본이나 영국에 계속 계시거나 거기서 연구직을 찾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연구자 일대의 어떤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라서의 제약도 있지만 거기 뭐 잠깐씩 머물러 보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좋은 연구 환경에 초청이 돼가지고 지내서 사실 흔들리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그런 제안 와서 너 정말 일할래? 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었고 가지 왜?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렇게 들어가면 저를 매개로 또 이런 교류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사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한국에서 일이 있었었고 그 일이 결국은 저를 이제 너무 이제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어서 에너지가 한번 다 이제 방전되고 나서 거의 그 회복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국 서울을 떠난 적도 있었어요. 잠깐 아무도 날 아는 곳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그 빨래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깨끗한 물에 헹구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죠. 항상 선택 잘 하시는 분인데 왜 그때? 왜냐면 그때는 거기가 베스트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인 거죠. 그래 잘못됐나 봐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라고 하면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들어가니까 뭐 풀어고 그런 거죠.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거의 베스트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증권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대학을 들어간 사람인데 그럼 여기 나와야죠. 나오고 나서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한 거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이해받지 못했고 그런 일들을 결국 내가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해결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만약 계속 거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막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 상처받고 이렇게 지냈었으면 정말 저 파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오고 나서 그런 회복 시간에 저를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왜냐하면 인간이 예전에 수명이 길지 않았을 때랑 지금 수명이 또 길어졌을 때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대학을 20대에 다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저는 공부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대학원 과정이든 공부를 한번 빡세게 해주고 이제 그걸 또 이제 까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계속 유학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학도 여러 나라로
바꾸면서 언어도 새로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유학하는 그 시기가 있어서 그때 저를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간한테는 정말 되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데 과연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저를 깊이 들여다봤던 시간이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준비할 때 일본 유학 가고 영국 유학 가고 에티오피아에서 사실은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돈 아끼려고 우기 때 현지 주사 많이 가는데 우기 때 가면 정말 우리나라 여기 구멍 날 만큼 비가 많이 오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별 생각이 다 나죠. 먹을 수 있는 것도 밖에 나가지고 먹는데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데가 없고 어떤 때는 의도하지 않고 며칠씩 굶을 때도 있어요. 못 나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인생의 선택지 중에서 나는 왜 이런 걸 선택했을까? 그리고 불편한 차를 계속 타고 이제 막 열몇 시간씩 이동할 때가 많은데 다 이 비포장도로거든요. 생산지가. 그런데 가서 보내는 시간 늘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나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는 게 소중한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서 지금의 나를 봤을 때 나는 정말 해피. 과연 내가 비즈니스 할 것인지라는 고민으로 2019년에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한번 이제 시장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리서처로서 내가 바로 돈이 안 나오는 리서치를 했다면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내가 앞으로 이 쌀이 계속 나오는 그런 걸 그런 방앗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일까 이런 거를 시리어스하게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은 제가 이제 혼자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류를 따르다가 작년 가을쯤 심각하게 이렇게 살 것인가. 근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나이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 안 하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또 뭘 내가 할 것인지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이즈로 먼저 시작해보자 해서 에티오피아 커피클럽을 열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문 연기 언제죠? 실제 이제 사업자 등록한 건 11월 말쯤 그리고 2020년 11월 말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서 낸 건 한 2월. 책에 보면 여행도 20대부터 굉장히 많이 다니셨고 주식 팔아서 여행 갔던 그 대학교 때 경험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연히 중국이 뜰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의 어뉴스도 썼고 유학도 많이 다니셨고 계속 여행, 유학, 다문화, 새로운 문화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으세요? 그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처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네팔에서도 그 국제개발 현장에서 사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거기 가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한 3년 동안 일요일마다 2시간씩. 그때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다였었어요. 그게 다 용인하면서 일요일날 하루는 오픈해놓는 거죠. 거기 오면 미용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머리도 잘라주시고 또 컴퓨터 하시는 분이 컴퓨터도 가르치고 저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팔에서 오신 분들 베트남, 뭐 저쪽 그런 CIS 국가들 많이 만났는데 네팔에 가니까 그때 만났던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귀환해가지고 17년, 19년 한국 동안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야. 유색인종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블랙이라는 표현을 못 쓰죠. 학생들한테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친구들한테 뭐 컬러드 퍼슨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제가 그 가르쳤던 학생들은 한국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대부분 그 영어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도 굉장히 제가 조심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서 나온 게 아닐까 싶고 우리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내가 다 가격 주고 에티오피아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내가 이 고급 커피를 두고 이 커피가 얼마나 가난한 농부가 생산했는지 그거를 막 경쟁시켜가면서 내가 막 마케팅을 한다든지 의미가 없는 일이고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난이 왜 오자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커피니까 너네 많이 사줘야지 내가 노트도 사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 소비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커피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정무역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관계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별을 해놓고 우리가 너를 돕기 위해서 이 커피를 사준다 이런 식의 구도가 싫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몰랐을 거고 그렇죠. 다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만남이라든지 나오는 거죠. 조심하려고 해요. 현지 조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사회과학, 인문과학 뭐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좀 그런 식의 구도로 비즈니스가 발전되어 온 측면을 뭔가 뒤집고 반기를 들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지금 싹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커피를 일방적으로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출도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 상품들을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하려고 하거든요. 또 이제 럭셔리하게 하이엔드급으로 저는 수출할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시장이 있겠냐라고 할 텐데 어디든 그런 시장이 있거든요. 저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를 저는 시험해보고 싶어요. 계속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제 비즈니스 기본 아이템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다양하게 실험해보는 거죠. 에티오피아 커피 자체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죽을 때까지 다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많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종류가 많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맛도 있고 그거 다 맛보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뭐 시다마라고 해도 저 지역에 또 이렇게 나눠진 지역들도 굉장히 많고 가공소도 되게 많고 또 농부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 또 다 알아서 뭐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또 가치를 두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제 주변에 이제 일본 인류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한 지역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한 지역에 가서 아예 집 얻어놓고 계속 수십 년 연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연구를 했겠죠.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역 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1차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론이 다른 거죠. 일본의 그 교수님들이 그러세요. 내가 에티오피아를 진짜 수십 년 연구를 했는데 커피를 투어리즘으로 연결할 생각을 못했어. 이러거든요. 근데 커피 트레이드 쇼가 매년 이제 우리나라도 열리고 일본에도 열리는데 거기에 그 에티오피아 행사에 에티오피아 연구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랑 연관된 분들이 일본에 비하면 숫자가 적지만 일본은 뭐 협회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커뮤니티가. 그래서 에티오피아 관련된 행사 이런 이슈가 있으면 막 엄청 모여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자이카로 에티오피아 갔다 온 사람, 뭐 에티오피아 무역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재밌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숫자가 적죠. 근데 이 사람들이 커피를 잘 모르니까 커피쇼에는 안 와요. 그 커뮤니티가 에티오피아 커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커피 행사에 그분들은 안 오세요.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정작 그 중요한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는데 대사님도 오시고 에티오피아 연구하는 사람들 한 명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니까 그냥 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국가관에 와가지고 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 비하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은 아무튼 이 분야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를 막 다각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계속 연루가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뭐 그러면서 이제 에티오피아 다른 것들이랑도 계속 연관이 되면서 이게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블랙홀처럼 저한테는 계속 파고드는 것 같아요. 벨레투라고 회사 이름을 쓰셨는데요. 벨레투가 무슨 뜻이에요? 네, 원래 현지 발음으로 하면 알라투가 좀 가까운데 영어로 로버트를 바비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렇게 줄여서 제가 에티오피아의 현지 이름이 있는데 제가 외국 유학을 많이 갔지만 현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적은 에티오피아에서밖에 없어요. 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딴 나라 사람들은 오순 이 이름이 굉장히 쉬워서 전 한 번도 제 이름이 어렵게 발음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운 발음이라는 거예요. 현지에서 얻은 이름 중에 발레샤초라는 이름이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에티오피아랑 인연 맺을 때부터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발레샤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줄여서 발라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에티오피아에는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한국에서 온 발라투는 저예요. 그래서 발라투라는 회사 이름을 본수
순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제가 굳이 회사 이름을 설명하지 않아도 제 회사인 걸 알 거예요. 벨레투가 무슨 뜻인데요? 발레샤초 줄임말. 무슨 뜻? 세계 최고. 세계 최고. Greater than everyone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도 뭐 태자 같이 큰 의미가 있는 거면 어리석고 그래서 태우 뭐 이런 식으로 한자 이름 짓잖아요. 그 이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발레샤초 같은 경우는 완전 시골 사람들 여자들 이름에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 봤을 때 굉장히 촌스러운 우리로 치면은 뭐 영자 같은 이런 느낌이랄까. 제가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선진국에서 온 피부가 밝은 많이 배운 사람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옷도 허름하게 입고 이러니까 저 명함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에디오피아 가면 에디오피아에서는 또 명함을 써요. 제가. 네. PhD 들어간 거. 왜냐면 네. PhD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사람이 발레샤초인 거야.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발레샤초라고도 부르고 발레트라고도 부르고 그런 다른 사람이 쓰기 어려운 이름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책에도 썼지만 약간 셀럽 같거든요. 네. 에디오피아에서. 그렇죠? 네. 에디오피아에서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출업체에 커핑랩 같은 데 가면 사진 찍었다가 막 올려요. 네. 저가 왔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왔던 곳이야. 얘 정도 되는 애가 와가지고 다 테스팅하고 간 정도니까 너네가 믿고 수입해도 돼. 뭐 이런. 그래서 정말 좀 웃기긴 하지만 사진 막 이렇게 막 찍고 막 이래. 에디오피아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어떤 친구랑 이제 막 얘기하다가 야 에디오피아에 나 아는 사람들한테 안부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 모르는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약간 이제 한국 커피 업계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편해요 에디오피아에서는. 발라투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회사에. 제 유튜브에 첫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자로 나오셨는데 영광입니다. 참 너무나 누추하고 지금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유튜브에 굳이 출연해 주신 이유는? 제 블로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제 블로그 이웃사촌들 생각하고 제가 꾸준히 또 블로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을지 잘 모르니까 다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재밌어요 그 유튜브. 거기서 해주는 잘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안 알려졌을 뿐이지 뭔가 이 계기가 돼서 알려지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 제가 원래부터 막 저 자신에 대한 뭐 세일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을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뭐 이렇게 나를 PR하거나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너무 편하게 또 제안해 주셨고 이 공간이라는 게 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오케이를 했고 너무 편하게 지금 그래서 나중에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너무 막 던져가지고 네, 그런 우려는 조금 있네요. 네. 뭐 너무 갑작스럽게 한 건데 너무 저 지금 긴장 1도 안 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카페에서 얘기하는 느낌인데 이 편집 카페 맞잖아. 아니 그건 그래서 편집해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힘 빼고 해서 사람들이 또 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한데 저는 편하게 이야기를 했고 한 줄로 답변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읽으시는구나. 이런 독자 너무 좋아.